그리고 과정 정리지는 내부 폼으로 전달될 예정이고 이번 달 본사 주간 온라인 교육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다들 좋으셨나요? 모르겠네요. 그러면은 과정 안내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육성 지구장을 진행하게 되는 내용은 지국장 위촉 조건 안에서 자지구 배출 한 개가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지구장님들께서 지국장으로 위촉되실 때 뭐 1번이라든지 2번이라든지 3번이라든지 이런 조건들은 그렇게 문제가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자지구를 한 개 배출하면서 이번에 보시면 지국전, 위촉전에 지구 내 실활동이 3명이 되는 거를 동시에 만족시키시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성지구장에 출범을 하게 됐고요. 그 육성지구장님들의 전체적인 교육 목표는 역시나 자지구 한 개 배출하는 거가 가장 큰 미션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3개월 동안 잘 달려주시고 계십니다. 지구 배출 현황을 보게 되면 저희가 표준지구를 체크하면서 지구 배출이 가능한가, 그리고 지구 안에서의 실활동 3명 기준이 가능한지를 항상 타진하고 있고 매일 좀 성과 지표처럼 센터장님들에게 공유를 드리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매일 올라가는 현황이 있고 육성지구장님들만 이렇게 모아봤어요. 어제 마감 기준으로 해서 좀 모아봤는데 지구 배출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없으신 분도 계시고 해서 현재 성과 수당 같은 경우에는 6%부터 2%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성과 수당을 획득을 하고 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2명이나 4명까지도 지금 현재 4차원 이상의 재적 인원들이 실동이 되어 있는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준 지구의 조건 같은 경우에는 지국장 위촉 조건 굉장히 비슷하게 4차원 이상 300만 인원이 2명이 계시거나 아니면 1명은 2, 3차원 프레시피를 달성하신 조건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국장 위촉 조건에서 과정 혜택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지구 배출을 하기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자지구 배출에 대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4월 1일자니까 이번 달에 준비해서 배출하시는 분들까지 인정이 되고요. MBA 과정 2회와 총괄단 간담회 3회, 이번에 3회차죠. 수료가 기본 조건이 되겠습니다. 지구 배출을 하시게 되면 지구 배출 수수료를 나누어서 드리던 것을 조금 더 증가시켜서 일시불로 80만 원을 일시 지급해드리고요. 자지구 배출에 대한 소득 플러스 1%도 6개월 동안 지급을 해드리는 거니까 자지구의 실적까지 좀 잘 돌봐주시면 더욱더 좋은 혜택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매일매일 육성지구장님 현황도 같이 저희가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54분의 지구장님이 출발하셔서 지금은 36분의 지구장님이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요. 이 과정 안에서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접속하신 분. 이 과정 안에서 지금 현재 배출을 하신 분, 그러니까 자지구 배출을 이루어내신 분이 저희는 총 6분 정도 계십니다. 북대구 센터의 조혜진 지구장님, 그리고 안동의 고혜란 지구장님, 그리고 구미중앙의 이선희, 김순옥, 조은강, 김은정 지구장님께서는 자지구 배출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 달에 잘 수료하시면 되고 나머지 이제 30분의 지구장님께서도 이번 달 준비하셔서 4월 1일자로 지구를 배출해 주시면 조건 달성이 되고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우수사업장 지구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굉장히 전사급에서 우리 총괄단의 지구장님께서 굉장히 파이팅을 해주고 계시고 우리 육성 지구장님 중에서는 이제 구미중앙센터의 김은정 지구장님 그리고 서대구 이정은 지구장님께서 굉장히 높은 순위를 획득을 하고 계시다.
부분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수사업장 지구장 부문은 지역 최우수 1명 그리고 지역 우수를 총 11분을 10분을 선발을 해서 시상금을 50만 원에서 30만 원을 지급해 드리고 있고요. 총괄 최우수 이상 하신 분들께서는 4월달 원래에도 참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총괄단이 전사 최우수를 지금처럼 획득을 하게 된다면 TO가 한 명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주요 지표 중에서 뭐 다 잘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표준 EP 인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표준 EP 인원이 기준이 500이잖아요. 500인데 시상 점수가 900만 원이 더해져서 한 명을 이제 500을 맞추실 때마다 시상 점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 하는 거가 가장 다이나믹한 효과가 되겠고요. 그리고 지구 배출을 하시면 3개월 동안 700만 원의 시상 점수를 저희 업어드립니다. 그래서 순수 매출에 전량 매출 그리고 표준 인원 배출까지 해서 시상 점수가 구성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전사급에서 지구 매출 같은 경우에는 5천선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장님들의 가열찬 도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번 달 3월 9일 오늘부터 15일까지는 전략 상품 아까 지표가 있었죠. 전략 매출의 지표는 유아 한글과 수학이 1.5배를 적용을 받습니다. 15일까지요. 그래서 한글하고 수학을 이렇게 판매하게 되면 인정 실적이 112만 원 정도 수립이 되는데 이 주간에는 168만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상 점수를 쌓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다 하는 부분까지 안내를 해드릴게요. 시간이 촉박해서 정말 빨리 진행을 했습니다. 네, 오늘 간담회 특장점입니다. 오늘 간담회 특장점인데 오늘 간담회가 준비되어 있는 것은 최고의 성공 사례를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누구나 실동 1,000만 원 플랜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채용을 하실 때 확실하게 교원 시스템을 피치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두 번째 강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간담회에 없는 것은 종례가 없습니다. 네, 종례 없이 총괄단장님의 종강사가 종료가 되면 쿨하게 안녕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해 주셔서 함께 교육을 잘 끌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까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은 채용 실동 1,000만 플랜에 대해서 동대구 센터의 박경신 수석지국장님께서 진행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박경신 수석지국장님은 2018년 7월 6일에 업무 등록하셨는데 2020년 10월 1일 수석지국장을 승진을 하셨어요. 그리고 작년 지국 총 매출은 10억 5천만 원 매출 기록하셨고 어제자로 8,300만 원 기록 중이시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채용 실동에 대한 퍼센트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직 매출을 구축하시고 그리고 조직 자체를 구축하실 때 아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어렵게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흔쾌히 좀 허락해 주셨고 오늘 좋은 시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마이크를 돌리고요. 박경신 수석지국장님께서 강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수석님. 네, 약간의 렉이 있나 보네요. 수석님.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리시죠? 네, 저는 동대구 센터 박경신 수석지국장이라고 합니다. 저를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저를 처음 본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죠? 지금 저희는 이제 경사총괄단의 최고인 육성지구장님들 대상으로 오늘 강의를 부탁을 받아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 강의를 통해서 지구장님들이 승진을 하고 싶고 비전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순서는 첫 번째는 실동 1,000만이 중요한 이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동 1,000만 원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구장으로서 트레이닝하는 것들, 네 번째는 정책을 위해 지구장이 해야 하는 액션들, 이렇게 순서로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실동
지구장님들 해보셨나요? 실종 해보셨어요? 그죠? 지구장 때는 실종이라는 걸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의 다 지국장님들이 실종을 하죠. 근데 제가 이제 제 강의의 주제는 천만 플랜이죠, 그죠? 요즘은 시스템이 워낙 좋아서 천만 플랜은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플랜은 다양하게 들어간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전집과 영어 이렇게 묶어서 천만 플랜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중국어 멤버십으로 천만 플랜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형제간끼리 같이 들어가 천만 플랜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천만 플랜을 묶는 방법은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단지 천만 플랜을 개인 매출로 하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왜냐? 물론 한 달에 30만 원 플랜이에요, 그죠? 근데 고객들이 30만 원이지만 3년 동안 내야 되는 금액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다른 학습지는 그냥 월 얼마라고 하지만 저희는 총 금액을 보는 거죠. 그죠? 그러면 1,000만 원을 개인 매출을 하고 나면 솔직히 뒤에 후타가 있어요. 아빠가 반대해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보통 1,000만 플랜을 제대로 하려면 솔직히 지구장님들은 채용하셔야 돼요. 왜? 이런 생각들이 좀 간혹 상담 가다가 이거 1,000만 원이면 25%예요. 그래서 지구수당 따지면 거의 28%, 29%를 받게 되는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팔면 내한테 얼마가 남는데 만약에 1,000만 원 실종했을 때 몇 프로죠? 6%. 작게 받으시는 분은 4%예요. 그 얼마 60만 원 아니면 40만 원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갈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 엄마가 애기 엄마야. 애기가 어려. 이 엄마는 못해, 출근 못할 것 같아. 이런 이유들이 많아요. 직원장님들이 이제 매출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저랑 미팅을 하다 보면 왜 이 엄마는 채용 안 했어요? 라고 말을 하면 엄마가 못 올 것 같아요. 엄마가 차가워. 엄마가 멀리 살아요. 이런 이유들이 사실은 많아요. 근데 채용은 많이 해야지만 남아요. 한 사람을 채용해서 한 사람이 남지는 절대 않아요. 그럴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좀 말씀대로 멀어서 못 오는 경우도 있고, 그죠? 애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구장님 선에서 무조건 채용을 피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담을 가면. 이 엄마 그냥 말만 하면 1,000만 원 매출할 사람이야. 굳이 채용할 필요 없겠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조직 사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밑에 산하 식구가 없으면 지구장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육석 지구장의 조건이 뭐예요? 뭐죠? 개인 매출 300만 원에 채용 실종 1명 또는 하나 지구 배출 있으면 육성 지구장이 되죠. 그러면 무조건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직이 있어야지. 저도 선생님 때 항상 뭐 이렇게 반이 있으면 다 들어갔던 것 같아요. KSS면 이런 반이면 이런 반, 육성지구장, 육성지구장. 그런 속에서 제가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왜? 그게 나의 목표였으니까. 그럼 육성지구장 반에 들어오신 분들은 목표가 있어야 돼요. 어떤 목표가 최소 개인 매출 300만 원이랑 실종 1명을 해야 되는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를 통해서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나는 육성지구장 반인데 나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 그러면 회사가 원하는 조직을 하는 지구장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선생님일 때 항상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저 때는 지구장 조건이 개인 매출 7천 또는 5천의 멤버십 20개. 지금도 비슷할 거예요. 그죠? 근데 채용 실종이 1억 2천이 넘었었어요. 근데 저한테 채용 실종이 되면 선생님 때 뭐가 남나요? 뭐가 남죠? 돈은 남지 않아요. 이제 사람이 남죠. 사람이. 그래서 제가 지구장을 승진했을 때 바로 제 산하 식구들 6명 이상 있었던 것 같아요. 6명 이상. 그죠? 그러면 500만 원씩만 계산하고 6명을 가동시키면 지구 3천원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때는 시스템이 이만큼 좋지는 않았어요. 프리패스도 없었고, 그죠? 이렇게 묶음 상품을 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프리패스가 지금 요번 달에 할인이 됐지만 400만 원 정도에 전집 2개만 묶어도 900이에요. 전집 500에 영어만 묶어도 거기다가 AI 수업 추가하면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플랜은 사실은 쉬워요. 딱 금액 나오잖아요. 전집 500 또는 300이죠. 왜? 요 정도 금액을 해야지 할인 혜택도 받고 어머님한테 이거는 그 밑에는 말을 안 해요. 저는.
이 플랜 밑으로 말을 안 해요. 월 10만 원부터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어머님들 무조건. 어머니 저희 시스템은요. 월 10만 원부터입니다. 그리고 어머님 최대 프리미엄은 13만 원에서 14만 원 정도입니다라고 어머니들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독서는 10만 원부터네? 라는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영어 400만 원. 그죠? 그 다음에 AI 수학 126만 원. 그냥 1000만 플랜이에요. 1000만 플랜. 근데 엄마가 전집에 300만 원만 해. 근데 실동은 얼마부터가 뭐 인정받죠? 300만 원부터인데 제대로 알면 500 이상이 실동이라고 제대로 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묶었을 때 1000만 원이 나오죠. 여기다가 중국어에서 주가면 어떻게 돼요? 1200만 원 정도의 실동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집을 그냥 매출로 하면 전집 500 이렇게 풀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선생님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영어는 하고 수학하면 한 500 정도 묶어놔가지고 500 플랜은 영어 수학만 500 플랜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엄마한테 얘기하는 어머니 혹시 육아수당 받는 거 있으세요? 어머니 혹시 어디에 소속된 거 있으세요? 어머니 일하세요? 왜요? 라고 물으면 그때 제가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면 얼마 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엄마는 빨간 펜을 하나 하신 어머니인데 제가 상담을 갔어요. KDS를. 근데 엄마가 책은 관심이 있어요. 책은 관심이 있는데 제가 얻을 때가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어디서 얻을 때가 있죠? 하니까 지금 4학년인가 5학년인데 그 집에서 저희 책을 다 얻기로 했대요. 그때 캐치를 했죠. 이 얻을 때가 진짜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 엄마가 내 리스트를 보고 중고로 살 것인가? 많은 생각들이 머리에 오고 갔는 거죠. 어머니 물었어요. 어머니 아직 그 아이 솔로 시리즈 6학년까지 봐야 되는데 이 아이 1학년인데 언제까지 기다리시려고요? 그 아이 다 볼 때까지 그 아이 침 묻은 거, 먼지 묻은 거 어머니 그 책 읽히고 싶으세요?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요. 한번 던져봤어요. 어머니 아무것도 안 하시죠? 그러면 직원가 할인 혜택을 풀어드릴 테니까 어머니 그렇게 책 사세요라고 말을 했어요. 제가 엄마한테. 엄마가 그게 뭐예요? 라고 묻더라고요. 처음에 모른 척해요. 그래서 얘기했죠. 저번 달에 어떻게 됐어요? 저번 달에는 온라인, 오프라인 둘 다 20%죠. 20%. 그러면 어머님이 전집 500을 샀을 때 20%면 약 3점 100만 원이죠. 거기다가 착륙이 무료예요. 착륙 비용 4,900원, 원래 15,000, 4,900원이 무료죠. 그럼 어머니는 이렇게 100만 원 할인을 받고 추가로 또 뭐 받나요? 뭐 받아요? 포인트 50만 점. 또 혜택이 뭐죠? 플러스 착륙 24개월 무료. 어머니 이렇게 하셔야죠. 어머님이 할인 받는 게 150만 원이 넘어요. 근데 우리 아이한테 새 책과 저희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래요? 그러면 할게요. 알고 보니까 엄마가 중고를 살 생각이었죠. 그죠? 근데 어머니 소개하시면 또 어머니 혜택이 갑니다. 라고 소개 가면 혜택 가요? 네, 어머니 소개만 시켜주세요. 제가 그러면 어머님한테 혜택 가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동을 한 경우도 있어요. 또 며칠 전에는 제 이제 경험담을 좀 얘기를 드릴게요. 엄마 2명을 상담을 했어요. 엄마가 영어, 엄마는 한 분 한글이 관심 있었어요. 근데 요즘 90년대생 이후의 엄마들 어떤지 아세요? 보통 아니에요. 따져요. 인터넷 검색으로 해서 책도 바로바로 검색하고요. 저희의 말이 통하지 않아요. 벌써부터 말만 하면 검색하고 있어요. 중고는 얼마지? 그죠? 당근마켓이 얼마지? 이런 생각부터 하고 있다는. 근데 저희는 이제 90년대생이랑 싸워야 해요. 왜? 지금 4살, 5살 엄마들이 90년대생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엄마한테 얘기를 했죠. 영어는 좋대요. 프로그램 좋대요. 천천히 영어도 하고 있어. 근데 활용을 못하고 있어. 내가 얘기했죠. 어머니 영어는 활용이 안 되면 안 돼요. 엄마가 쉽게 활용해야지. 그게 저희 도요새 영어다. 언제든 아이가 원할 때 들어주고 해줄 수 있고 잉글리시 이거 좋죠 어머니. 좋아요. 남의 상품 절대 비방하면 안 돼. 왜? 내가 산 상품이기 때문에 어머니 집에 있는 상품을 절대 비방해서는 안 돼요. 그 어머님도 귀한 돈을 주고 사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 좋죠. 근데 활용이 쉽지 않죠. 맞아요. 맞아요, 어머니. 아이가 원할 때 들어주고 어디에서 들려주고 할 수 있는 게 저희 시스템이다. 그리고 저희는 3년 지나면 돈을 내지 않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어머니 영어는 마음에 들었어. 그 다음에 유아수학, 유아한글. 저희는 이렇게 얘기해요. 일반 다른 학습지들은 10몇 년부터
사용하던 그냥 종이 학습지를 계속 쓰고 있어요. 시대가 바뀌어도. 그죠? 근데 저희 학습은 지금 아이들이 원하는 교육 방식으로 나온 게 유아 한글, 유아 수학이에요. 맞잖아요? 행거보드와 패드를 함께 사용해서 지금에 맞는 교육 방식으로 나온 게 저희 학습이에요. 어머니. 이제는 이렇게 가르치셔야죠, 아이를. 그죠? 누구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 아이가 스스로 재미있게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학습이 대세라고 말을 하면 어머님들이 아, 그렇죠 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엄마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일단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또 그때 캐치를 해야 돼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나? 어머니 생각해보세요. 끝이 되면 안 돼. 그때 그 자리에서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이 엄마가 왜 안 할 건가에 대한 이 엄마가 이 마음이 뭔지를 계속 세세하게 물어야 돼요. 어머니 혹시 가격이 부담되세요? 혹시 아빠가 반대하실 것 같아요? 어머니 솔직히 말해 애가 활용 못할 것 같아요? 어머니 솔직히 아이가 잘하면 하고 싶죠? 이런 말을 내가 계속 물어요. 그럼 엄마들이 맞아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요. 어떤 부분에서 어머님이 걸리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 얘기하는 거죠. 어머니 그러면 어머니 지금 등록되어 있는 거 없으시죠? 그 대신 온라인에서 교육이 가능하니까 아기가 어리면 어머니 저희가 만약에 영어랑 유아 한글 유아 수학을 하시면 요번 때는 어떻게 돼요? 36개월 할부를 잡아주더라고요. 500만 원이 되지 않아도. 그죠? 근데 500이 되어야지만 17%나 20%를 줘요. 480만 원은 주지 않아요. 우리 회사에는 300만 원은 10%예요. 그죠? 500만 원 17%예요. 이것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거 잘못 설명해서 엄마들이랑 내가 물어주는 경우가 봤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해요. 어머니 그러면 이번 달에 행사하는 10종의 책이 있죠? 요 중에서 혹시 필요한 책 없으세요? 또 책 필지를 해요 엄마한테. 우리 책 좋은 거. 그럼 자연스럽게 책 필지가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0을 맞추든 넘든 그렇게 해서 어머님 두 분이서 제가 채용을 풀어서 그리고 소개할 사람이 그리고 제가 딱 묻는데 어머니 혹시 소개할 사람 있어요? 혹시 친구 있어요? 하면 있죠?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머님 혜택 드릴게요. 그래서 두 분은 동시에 그 자리에서 채용 서류를 받고 실동을 했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그분들 중에 빨간펜 선생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죠? 만약에 내가 이 혜택을 얘기하지 않으면 그 엄마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딴 데 했어요. 바로 저 앞에 당근마켓에 교훈책이 싸게 팔더라고요. 이런 얘기 해요. 어머니 싸게 팔아요. 교훈책만 싸게 팔아요. 다른 책도 싸게 팔지. 맞잖아요? 근데 어머니 지금 당근마켓에 다니는 새 책은 어떤 책인지 아세요? 솔직히 일반적인 책들은 아니죠. 돈을 못 내서 팔거나 그죠? 그럼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책을 읽혀주시기 나가세요? 아니면 어머니가 직접 새 책을 사시고 할인을 받아서 그런 책을 사시길 원하세요? 라는 말을 하면 엄마들이 중고 사기 싫어요. 찝찝해서. 그래서 예전에 제가 강의할 때 어떤 지구장이 묻더라고 저한테. 채용은 어떤 사람을 채용해야 돼요? 라는 말을 물어요. 아무나 다 여자면 다 채용하면 돼요. 여자면 다. 남녀노소 남자는 안 돼요. 남자는 나이도 상관없어요. 그냥 여자면 다 채용하면 돼요. 채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그런 그 순간에 내가 가리는 순간에 채용은 되지 않아요. 왜? 그 사람 뒤에 어떤 사람일지 몰라요. 그 사람은 애기 엄마지만 얘가 내 주위에 일 알아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소개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 보고 채용을 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람 별로야. 아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처음에 일하러 오진 않았어요. 교육을 받으러 왔지. 근데 교육을 받다 보니까 좋아서 판매를 하게 되었고 판매를 하다 보니 이렇게까지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앞에 보셨지만 빨리 제 승진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판매가 중요했던 판매를 했겠죠. 저는 지구장 때 개인 매출 500하기 힘들었어요. 500이 다라고 생각해요. 500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요번 때 500만 하면 돼. 나머지는 채용해야지. 월급이 중요하진 않았어요. 왜? 지국장이 되고 싶었으니까. 사람을 남겨야 되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전해져 오는 말이 뭐예요? 선생님 때는 뭐예요? 사람을 남기고 지구장 때는 옷을 남기고 지국장일 때는 돈을 남긴다는 얘기가 있죠. 그 얘기가 맞아요. 정확한 얘기예요. 제가 지구장일 때 월급이 높지 않았어요. 지금은 지구장도 월급 상당히 높더라고요. 저는 1등 해도 월급이 300, 400? 그죠? 왜냐하면 지구 보통 평균 5,000원 있었거든요. 지구 평균 5,000은 지구장 때 매달 한 것 같아요. 5,000. 그러니까 저는 지구 5,000 해야지. 이 목표로 1년을 살았어요.
나 이번 달에 5천 해야지. 왜냐하면 5천을 해야 지구장 나가서 5천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교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지금 갓 지구장에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나는 지구장 나가야지 하는 분도 계실 거고 승진을 앞두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똑같아요. 지금 갓 승진하신 분들도 채용해야 돼요. 1년을 몰두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난 승진할까 말까 하는 사람도 해야 돼요. 왜? 내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자리가 사실은 아니거든요. 내가 하고 싶어도 내 밑에 사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조직 배치를 하지 않으면 지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구장일 때 만약에 처음에 지구장을 승진하고 나서 첫 지구를 배출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보통 혼자 남는 경우가 많아요. 왜? 조직 구축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러면 보통 지구장 승진하는 그 기간이 요즘은 짧아져서 3, 4개월, 빠른 친구도 2개월 만에, 2, 3개월 되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죠? 너무 빨랐어요. 그때는 제가 4개월 만에 승진했을 때 억수로 초고속 승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당연시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돼서 4개월 만에 지구를 배출하면 혼자 남거나 한 명이 남죠. 그러면 2, 3개월 안에 다시 채워넣어야 돼요. 2, 3개월 안에 무조건. 딱 배출하고 나서 2, 3개월 안에 내가 사람을 만들지 않으면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있는 식구도 그대로 있지 않거든요, 사실은. 새로운 사람 계속 영입해야 돼. 나는 저 사람을 배출했기 때문에 나는 지구장 나갈 수 있어. 저 사람만 보면 일을 잘하기 때문에. 아니거든요. 내가 잘해야 돼, 내가. 밑에 사람이 잘하는 것보다는 내가 잘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실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천만 플랜은 정말로 지금 지구장도 저희 지구장 천만 플랜 그냥 가서 해오세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실동으로 돌리느냐? 바로 그 자리에서 서류를 받아내서 바로 실동을 옮기는 그 작업. 솔직히 전 지구장 내 실동은 한 2번밖에 못 해봤어요. 거의 저희 사업장님이 이제 실동을 해주셨죠. 저희는 애기 본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얘기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해봐야 된다. 내가 서류도 직접 받아봐야 되고, 그죠? 서류도 직접 받아봐야 되고, 내가 엄마한테 교육 안내도 한번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엄마한테 몇 프로에 몇 프로인지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구장한테 헷갈리시면 종이에 적어가세요. 플랜을 짜죠. 저희는 A 플랜, B 플랜 정도를 짜가요, 엄마한테. 요거는 월 30만원에서 35만원 사이, 요거는 20만원에서 25만원 사이의 플랜을 짜갑니다. 그게 A 플랜, B 플랜이에요. C 플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플랜을 짜서 엄마랑 상담을 시작하죠. 그러면 처음에 상담을 갔을 때 길면 안 돼요. 절대로 저희 시스템을 다 보여준다고 앉아서 도요새 2부까지 보여주지 마세요. 저희 지구장님이 도요새를 한번 설명하려고 하면 40분, 50분, 1시간 다 보여주려고. 너무 좋으니까. 근데 그건 내 생각이고. 왜냐면 어린 엄마들은요, 너무 많이 보여주면 우리 애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도입부와 라이브러리, 전체 정보만 보여줘도 다른 학습보다 훨씬 낫거든, 저희는. 그래서 절대로 상품 설명이 길면 안 돼요. 그래서 KDS를 풀죠? KDS를 풀고 나서 KDS 딱 15분 정도. 중간에 교과서 피치가 들어가야 해요. 중간에 교과서 피치와 중간중간에 저희 상품 피치가 KDS 풀면서 들어가야 돼요. KDS 풀고 난 다음에 상품을 설명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자, 저는 상담을 하러 가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들어가죠. 자, KDS를 풀어요. 풀면서 교과서를 인성 부분에서 보여드려요. 어머님들한테. 특히 교육 교과서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죠. 왜냐하면 제가 피치하기 가장 좋더라고요. 연계하기가. 교과서 피치하면서 지금 교육 방식이 이렇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학습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지능 파트 넘어가는 거죠. 그때부터 저희 시스템 설명을 시작해야 돼요. 근데 앞에 처음에 KDS 시작할 때부터 창의 지수를 시작할 때부터 독서가 들어가야 돼요.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 어머니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독서해야 되죠. 그게 계속 흘러져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해력이 높은 아이도 독서를 해야 돼요. 이해력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해력이 낮은 애도 우리 결론은 해야 되는 거잖아. 맞잖아요. 엄마들한테는. 그래서 그 지능 부분에서 상품 피치가 들어가요. 그리고 막 그 다음에 흥미 가진 부분에서 어머니 보세요. 이 아이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어머니. 흥미가 높은 아이들은 어머니 이 아이는 뭘 해줘도 잘해요. 엄마한테 동기부여를 해줘야 할 수 있다는 그걸 심어줘야 돼요. 그런 어머니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상품이랑 KDS 피치를 하는데 보통 30분, 40분. 시스템 많이 보여주지 마세요.
엄마들 본다고 해서 다 몰라요. 대충 한 것만 보여줘도 엄마들은 알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여주고 난 다음에 금액을 풉니다. A 플랜, B 플랜. 이렇게 해서 월 금액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 금액이 됩니다. 라고 하면 엄마가 이제 그때부터 캐치를 해야 돼요. 엄마들이 표정에서 딱 느껴야 돼요. 이제 가격 얘기를 할 때, 상품 얘기는 그냥 들어요, 엄마들이. 딱 가격 얘기할 때 엄마들 표정을 보는 거야, 눈빛을. 어떤 엄마, 이렇게 묻는 엄마가 있는 반면에 별로 가능성 없는 엄마들 사실은 클로징 확률이 작아요. 내가 마음을 못 샀다예요. 가격을 딱 여는 순간 엄마 표정 딱 보면 내가 설명을 잘했는지 못했는지가 딱 나오기 시작해요. 그럼 어머니, 이 플랜은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저는 요거는 부담되고요. 요 금액으로 할게요. 알겠습니다. 근데 어머니 혹시 등록되어 있는 거 있으세요? 아니 왜요? 어머니 혜택 드리려고요. 그러면 무슨 혜택인데요? 근데 어머니 제 생각에는 혜택을 드린다면 이 플랜보다 이 플랜이 나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얼마 전에 나왔죠? 영어랑 중국어는 같이 은행 자녀가 발달이 같이 된다라는 거. 언어는 중요하다는 거. 언어는 일찍부터 해야 돼. 그때부터 또 뭐 중국어 빛이라든지 또 들어가는 거예요. 하면서 어머니 혹시 교육을 들으시면 20%, 최대 센터에 오시면 20%, 아니면 못 오시면 17%까지 할인해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엄마가 괜찮네요. 그럼 어머니 다른 이 플랜 하시는 게 안 낫겠어요? 라고 하면 그럼 이 플랜이 낫네요. 제가 어제 채용식도 3세, 이제 4세, 갓 4세 되는 엄마였어요. 그냥 저희 상품 한번 들어보고 발달을 풀러 갔던 엄마였는데 제가 이제 KDI죠. KDI 사실 풀 거 별로 없어요. 긴 시간이 필요 없어요. 사실은 KDS 풀기가 좋은데 엄마한테 풀면서 이 아이가 빨랐어요. 전부 다. 말 속에서 어머니 얘는 빠른 아이기 때문에 빠르게 해주셔야 된다. 저희가 이 검사를 하는 이유는 이 아이가 어느 만큼 받아들일 수 있는 아이가 되는지를 보는 거다. 어머니 얘는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빨리. 얘는 뭐든지 해주시면 좋아요. 왜? 어린 시절에 어머님들이 해줬던 거는 어디 가지 않아요. 그럼 엄마들이 우리 아이가 빠르니까 빨리 해주나? 우리 아이가 빠른데 뭘 해줘야 될지 고민 중이었어요. 어머니 맞죠? 이제 이 고민을 저희 시스템을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책 500만 원, 영어, 중국어, 유한글, 유아수학 이렇게 해서 1200만 실동이 그 자리에서 바로 이루어졌거든요. 엄마 코딩도 관심 있어. 어머니는 역시 이 아이가 왜 빠른지 알겠어요. 어머님이 교육 열이 많으시네요. 엄마 칭찬과 같이. 그래 그 자리에서 바로 서류 놓고 채용 1200만 원 실동을 했는데 그 시간이 한 1시간 반 걸려요. 1시간 반에서 40분. 엄마가 업돼 있을 때 빨리 시작해야 돼요. 절대로 엄마가 또 마음 변할까 싶어 상품 더 보여주고 어머니 이럴 필요 없어요. 어머니 그러시면 빨리 신분증 주세요. 어머니 등록하셔야 되니까 신분증이랑 계좌받을 계좌번호만 주세요. 어머니. 이 번호는 어머님한테 다음 달 20일 날 이렇게 입금이 될 금액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해서 바로 1000만 실동과 이제 등록이 이루어지는 그 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엄마 말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 미팅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구장이 어떤 부분이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라고 물었어요. 지구장이 되면 뭘 주로 해야 되나? 그거는 일단 먼저 마음가짐 먼저. 지구장은요 밑에 식구들한테 긍정적으로 보여야 돼요. 절대 힘들거나 돈이 안 되는 눈빛을 절대 보내면 안 돼요. 식구들은 바로 읽어요. 국장님 저희 지구장님 표정이 이런 말이 나오면 절대 안 돼요. 왜냐? 이 밑에 사람 나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침에 미팅하고 조회를 하면 자기가 업돼야 돼. 와 우리 유아수학 나왔는데 이거 너무 좋아. 근데 한글 있는 사람은 45만 원 교재비만 주면 사고로 수업을 할 수 있어요. 너무 좋지 않아요 선생님? 저는 한번 해보려고요. 저희 시스템은 다 해보고 싶어요. 설사 내 마음속에서 신상품이 또 나왔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선생님들 앞에서는 절대 티를 내면 안 돼요. 표정이 이런 표정 듣는 순간 선생님도 여기는 왜 여기 오면 뭐 사락하나? 이런 표정 지구장님들이 만드세요. 선생님은 아무 생각 없다니까? 그걸 만드시는 분들이 지구장님이세요. 절대로 긍정적으로 뒤에서는 할 말이 있어도 앞에서는 지국장님 저 유아 수학 나왔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저는 목표가 뭡니다. 라는 얘기. 지구장님들은 무조건 목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출근했을 때 그냥 지구장이니까 어쩔 수 없이 9시 반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나 오늘 출근했어. 나 오늘 뭐라도 하고 갈 거야. 만약에 식구가 없어. 나는 무진해서 한 명은 만나고 갈 거야. 누구든 만나면 체험할 거야. 그런 마음 먹고 오면 된다니까요. 저도 매달 새로운 매출이에요. 누가 매출을 줄게 없나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과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가방을 들고 갑니다. 그죠? 엄마가 불시작이 있을 수도 있고, 막 아기가 울 수도 있고, 어제는 아기 한 2달 된 아기였거든요. 찡얼거려. 근데 중간에 어떻게 돼요? 엄마가 아기 눈치를 보면 집중을 못해요. 제가 바로 뭐라고 했냐? 어머니, 아기 안아도 되나요, 제가? 예. 제가 열심히 지었어요. 30분을. 서서. 자야 되니까. 근데 자더라고요. 제품이 푸근한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상담을 끌고 나가는 경우. 그러니까 내가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기는 우는데 아기가 울고 있어. 근데 나는 할 말이 많아. 눈치도 없이 설명하는 사람들. 아니거든요. 매출이나 채용은 사실은 사람 마음을 사야 돼요.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뭔가 하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면요. 여러 말 안 해도 돼요. 여러 말 안 해도 채용돼요. 매출돼요. 그죠? 그래서 내 마음가짐이 먼저인 것 같아요. 내 마음가짐이. 아침에 출근했을 때 나는 오늘 뭐라도 할 거야. 나는 오늘 뭐라도 해서 집에 정말 일했는 엄마처럼 돌아갈 거야. 이런 마음을 먹으시면 정말 일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 모습으로 인해서 사람이 따라와요. 그리고 지구장들 중에 교육, 그다음 시스템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선생님이 오면 그죠?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상품에 대한 피치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신입이 왔어. 이 교육 뭐예요? 하는데 지구장님이 나도 잘 모르는데요. 옆에 지금 이건 뭐예요? 묻는 경우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 선생님이 우리 지구장님 모르는가 보다. 저 지구장님 잘하는데 나 저 지구장님 밑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진짜라니까 선생님도 보는 눈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식구가 없다고 그냥 넋놓고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어디서든 만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지국장이 체험을 하죠. 그러면 지구 밑에 넣어줘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잘 없지만 그러면 누굴 넣어줄 것 같아요? 준비되어 있는 자한테 넣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장님들은 당장의 것만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딱 누가 채용됐을 때 지구장님 이번 달에 채용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사람한테 넣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교육의 준비, 시스템의 준비, 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뭔지 아시죠? 지구장은 가장 힘들 때다.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다. 근데 그게 짧아야 돼요. 지구장이. 1년만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엄마 1년만 지켜봐줘. 엄마 정말 열심히 할 거야. 자랑스러운 엄마 될 거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내세울 수 있는 엄마가 될 거야. 왜? 아줌마들이 힘들게 출근하잖아. 애 보내놓고 저도 초등학생 2명이거든요 이제. 그러면 2명 준비시켜서 오는 거예요. 학교까지 데려다 놓고. 그죠? 그러면 그렇게 힘든 시간이 왔을 때 나는 무언가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야. 집에는. 그 모습을 아이가 봐요. 내가 퇴근 후에 내 표정을 아이가 보거든요. 엄마 일 잘 안 됐나? 우리가 그렇잖아요. 학교 아이들 갔다 오면 어떤 생각 들어요? 이 아이가 무슨 일 있나? 표정이 이렇게 지잖아요. 그래서 1년만 몰두해 보는 거예요. 채용으로. 채용 안 되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 워킹맘도 어쩔 수 없죠. 그죠? 워킹맘 중에도 4대 보험 가입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 채용하세요. 소개받으세요. 그러니까 채용에 조건을 절대 두지 마세요. 아무나 된다면 다 채용하세요. 왜? 내가 얘기하지 않으면 요즘 엄마들이 바삭해요. 20% 17% 할 만한 거 다 알고 있어요. 엄마들. 근데 안 되는 엄마들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물로 좀 더 챙겨주면 돼요. 어머니 아쉽지만 어머님은 이렇게 혜택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 제가 선물로 조금 더 챙겨드릴게요. 그거 외에는 혜택을 풀어요. 그럼 혜택 풀고 나죠? 채용 실동하고 나면 엄마가 스스로 하려고 해요.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어머니 제가 몇 번 와서 활용하는 것만 알려드릴게요. 어머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다고 모르시면 물어보시고 그 대신 좋으면 소개시켜주세요. 이벤트만 하면 채용실동 엄마들은요. 알아서 해요. 자기가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혜택이 있기 때문에 소개하려고 해요.
그래서 채용은 꼬리 채용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무진에서 고객을 컨택하는 게 쉽겠어요? 채용에 있는 사람이 소스 발굴이 쉽겠어요? 당연하죠. 채용에 소스 발굴 쉽죠. 왜? 이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이 사람한테 어프로치를 깔아요. 그죠? 그러면 상담 쉽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가서 푸는 것보다는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클로징이 되지 않더라도 이 사람이 다시 클로징을 해요. 해보자. 같이 해보자. 그래서 제일 확률 높은 게 채용의 소스 발굴이에요. 그래서 지부장님들은 그걸 엄청 신경 쓰셔야 해요. 추우면 춥다고 고개 걷고, 그죠? 소스 받았는데 전화 안 받고. 발달을 받았는데도 결과 안 받는 엄마들도 있어요. 그거 받았는데 뭘 해야 될 것 같아, 오면. 그죠? 그런 경우도 있다니까. 근데 채용의 소스 발굴은 정말 안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달 채용 2명, 3명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채용이 없으면 잠을 못 자요. 우리 지국에 사람이 늘지 않으면 힘들다. 왜? 1차 우리 실동이 되잖아요. 2, 3개월까지는 그 사람의 소스 발굴로 인해서 지국 매출이 흘러가요. 조기가동도 마찬가지예요. 1차 채용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달에 매출도 정해져 있어요. 아, 이번 달에 채용이 없네. 다음 달에 좀 힘들겠네. 라는 생각을 저는 분명히 해요. 그럼 어떻게? 뛰어야지. 무진으로 뛰든지 부딪혀야지. 그죠? 근데 사람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사실. 그죠?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왔을 때 제가 4개월 동안 했던 매출이 거의 한 2억 가까이 됐어요. 2억. 저 혼자 4개월 동안. 그 사람이 4개월 동안 벌어준 매출이 2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국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저도 저희 지부장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을 채용을 했을 때 그분은 다른 업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면 사람들 잘 생각 안 하면 이 업을 하는데 하겠어? 아니거든요. 요즘 장사하는 사람도 어려워요. 그리고 또 타사 학습 선생님도 어려워요. 그러면 내 순간 딱 드는 거예요. 한번 우리 프로그램 설명해보자. 그리고 우리의 시스템을 한번 얘기해보자. 그분이 지금 자기 업을 이제 접죠. 병원을 본격적으로 이제 하시려고 이제 접어요. 왜냐면 그분은 돈이 되네라는 걸 봤기 때문에. 지구장 때는 6%, 지국장은 13%예요. 똑같은 매출에 지국장이 돈을 더 많이 벌죠. 그죠? 만약에 지구가 5,000원 했을 때, 지구장들은 몇 프로예요? 4%면은 몇 프로죠? 100만 원? 100만 원 아니지. 10%면 50. 제가 수가 좀 느려요. 알아서 계산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지국장은 13%죠. 그죠? 그럼 얼마예요? 6, 700이에요. 제가 요즘 지국장 계산만 해가지고 지구장 계산이 빨리 안 돌아가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매출은. 그러면 내가 같으면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매달 500 이상 받는 그 직급이 나와요. 똑같은 일하는 거 맞잖아요. 똑같이 상담 다니고 무진하고 맞잖아요? 똑같은 일을 해요. 지국장이랑 지구장이 다른 거는 글자 하나 차이예요. 이름 비슷하다는 거예요. 요즘 지구장님들이 저희 센터장님이 워낙 교육을 잘해주셔서 지구장님들이 실력이 1000만 플랜, 최소 500 이상 플랜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지구장 꿈도 못 꿨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런 장착이 되어 있는 시스템 속에서 내 마음만 먹으면 돼요. 내 마음만. 아, 나 정말 돈 벌어보자. 11월 달 되면 대박이라는데 그때까지 열심히 해보자. 근데 3, 4, 5, 6월 상반기에 무조건 채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식구들이 실력이 쌓여서 11월에 최고의 성과를 내는 그게 우리의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중요하게 보는 게 1, 2, 3, 4, 5. 그때 내 1년이 결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몰두라는 거예요. 그때는 무조건 채용하자, 사람 만들자, 해보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남아서 올 하반기에 직급이 달라지거나 나의 모습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얼마만큼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자주유지해요. 근데 타임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지부장님들도. 특히 육성 지부장님은 그래도 총괄단을 대표하는 지부장님이시잖아요. 그죠? 타임이 뭐냐? 내가 주저하는 순간에 내 밑에 사람이 가거나 승진하고 싶은 욕망이 생겨요. 어떤 경우가 생기냐? 내 밑에 사람이 더 승진하고 싶은 경우가 생기면 제일 큰일이죠.
그래서 순서를 지키려면 내가 먼저 1년 안에 지국장 돼야지. 지구장 승인하고 1년 안에 돼야지.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년 뒤에 지국장 되려면 2명의 지구장은 최소 배출을 해야 돼요. 2명. 왜? 2명의 지구장과 각각 선생님 2명, 제가 6명만 되면 괜찮다 했죠, 지구는.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1년 동안 지구장 2명이랑 내 식구를 한 7명을 정착시켜 봐야 되겠다. 정착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착하기 제일 힘들죠. 저도 아직까지는 뭐 10명 중에 한두 명 정착할 수 있을까 말까? 해요. 그게 당연한 거고. 네. 그 사람들이 다 정착되면 여기 센터 하나를 차려요. 그 중에서 정말 나와 마음 맞는 사람, 돈 버는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일선에 딱 와서 이 사람 중에서 일할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희 일은. 한 명 만들어서 한 명 정착시키고 한 명만 아니라니까요. 사정이 생겨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돈이 안 돼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내가 딱 달달이 한 명씩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정착하는 사람들을 한 명씩. 2명이면 제일 좋지만 딱 한 명 이상만 만들어 보자. 한 명만 남기자. 매달 한 명씩만. 그러면 몇 명이에요? 지구장. 1년 동안. 한 명만 그 12명이죠. 물론 그 중에서 갈 수 있어요. 그중 반은 남아도 몇 명이에요? 6명이에요. 그렇게 지구장 때를 보내는 거예요. 막 채용했는데 부담스럽고 이 사람 교육하는데 뭐 해줘? 이것부터가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지구장이 뭐 해야 되는지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이 왔을 때 정착을 시키려면 내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재미있어서 출근하기 시작해요. 교육이 재밌던지 아니면 막 일하고 싶은 사람 무슨 데리고 가요. 거기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우리 정말 좋죠. 비전도 있으면 주고 내가 서해서 돈이 얼마 되지 않더라도 돈이 되는 것처럼 보여야 해요. 어떤 사람 얘기하더라고요. 저 지구장이 힘들어 슬퍼 보여요. 이게 아니거든요. 분위기예요, 분위기. 딱 신입이 들어왔을 때 와, 이 지국은 뭔가 다르다. 이 지국에 사람들은 왜 이렇게 신이 나지? 나도 집에서 맨날 애만 키우던 엄마들이 나오면 얼마나 신나는 줄 알아요? 누구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 어디 갈 곳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행복해해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우리 아이를 시키려고 왔다가 친구한테 한번 얘기해보고 싶다가 그게 일의 순서예요. 일의 순서. 누가 와서 나 오늘부터 일합니다. 오늘 저는 저 월천 그래서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하나씩 밟아가는 사람. 활용하는 거 배우고 오면서 바로 채용이 되면요. 바로 그 사람한테 가망 리스트를 작성을 해야 돼요. 가망 리스트. 뭐냐. 자, 가망 리스트 종이 있으시죠? 전부 다 지국에? 그럼 그분한테 종이를 주는 거예요. 괜찮아요. 소개하라는 게 아니고 혹시나 내가 이 교육을 들으면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한번 적어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줘야 돼요. 그때는 이해되도록. 제가 예전에 이 일을 할 때 이 일이 제일인가 고민도 되고 잘 몰랐을 때 안 알렸거든요. 교훈을 한다고 하면 피할까 봐요. 그죠? 근데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어제 알아 교훈을 계약했대. 그때 바로 뭐라고 해요? 그때 밝힌다니까요. 내가 거기 교훈하는데. 그때 밝힌다니까요. 근데 왜 말 안 했어? 부담스러울까 봐. 이미 떠나갔어, 이 사람은. 맞죠? 그런 예를 두는 거예요. 혹시나 이 사람이 관심 있을지 모르잖아요. 아니면 선물 하나 줘도 되잖아요. 한번 적어봅시다. 여기서 혹시 조금 친하거나 괜찮은 사람 있어요? 교육력 있는 사람 있나요? A, B, C 그룹을 나누는 거예요. 좀 가망성 있는 사람, 발달이도 받아볼 것 같은 사람. 이 사람은 그냥 관계도 맞는 사람. 이 사람 예전에 연락도 안 했던 사람인데. 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가망 리스트를 작성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여기 한번 얘기 한번 해볼래요? 오늘 뭐 하고 있는지만 한번 물어봐요. 당장 내 교원하는데 교원해라 이게 아니고 이 사람 뭐 하고 있는지 알아봐요. 애가 요번에 유치원 갔어요? 그러면 한번 학습 준비도공사 내 받아서 좋은데 한번 받아볼래? 한번 공유해봐요. 그리고 나도 좋아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너도 한번 들어봐.
한번 얘기해봐요. 이게 소통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게 지구장님들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지구장 역할이에요. 이건 지국장 역할이 아니고 이까지는 지구장님들이 해주셔야 돼요. 딱 오면 교육 설명하죠. 저희 프로그램 당연히 알려줘야 되죠. 그 다음에 이것까지는 지구장님들이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국장님, 선생님 이렇게 이렇게 있대요. 그 다음부터 지국장이랑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지구장 역할. 채용 실동 후에 소스 발굴까지는 채용장님들이 하시고. 왜냐면 우리 무신도 그게 소스 발굴 똑같은 거잖아요. 어머니 뭐 하세요? 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항상 똑같은 강의 비슷할 거예요 아마. 근데 지구장님들은 제일 첫 번째가 기분과 태도는 당연한 거예요. 출근과 태도. 그리고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건 긍정적인 마음. 밝은 표정.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에너지. 그게 자신감이거든요. 자신감. 성실함. 그 다음에 지국장 말을 믿는 거. 그것만 해주시면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저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여기에서 버틴 건 열심히 해봐야지. 전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해보자. 하다 보면 무언가 되겠지. 왜? 열심히 한 사람한테는 복이 와요. 오더라고요. 근데 나는 안 돼. 아, 교훈 별로야. 교훈 와서 뭐만 사고 돈도 안 돼.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안 와요. 그 에너지가 보여요. 옆에서도. 근데 정말 교훈은 좋은 회사고 상품만 이런 정말 좋은 회사고 나 한 번쯤 해보고 싶어.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에 사람은 오게 돼 있어요. 그 기운으로. 그래서 지구장님들이 힘드실 때도 있을 거예요. 나 채용하고 싶은데 안 될 때도 있어요. 저도 보면 안 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닌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많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저한테 묻더라고요. 국장님은 어떻게 채용하세요? 많이 해봤으니까. 서류를 많이 받아보니까 그거 받는 것조차는 쉬운 거예요, 저한테는. 그죠? 지구장님은 채용 서류는 쉽게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등록하는지도 URL 갔는데 막 자격증을 헷갈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부터 엄마한테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상담을 갔을 때 채용 소통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등록 정도는, 만약 등록 후에 실동은 국장님이 하시더라도 등록 정도는 엄마들한테 버벅대면 안 돼요. 그래서 지구장이면 등록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니까 마음가짐, 그리고 오늘부터라도 나는 왜 잘 안 되지? 그리고 신학기잖아요. 신학기 때 엄마들 뭐지 못하면 안 돼요. 지금 엄마들이 뭘 할지 고민 중인 거예요. 근데 3주차가 가버리죠? 이미 선택했어요. 딱 2월 말부터 3월 중순까지가 피크예요, 신학기는. 그래서 이 타이밍 절대 놓치시면 안 되고요. 전부 다 오늘부터라도 한번 해보자. 플랜 쉽잖아요. 그죠? 쉽죠? 전주 300, 중국어, 영어, 예할상어 들어간 거 처음 플랜이 안 어려워요. 월 30만 원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제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어머니, 월 30만 원 싸죠? 영어 한국어 하나밖에 안 돼요. 얼마 전에 예치능 16만 원 보내는 엄마가 고민하길래 어머니 영어랑 수학이랑 15만 원밖에 안 했는데 어머니? 이렇게 쉽게 쳐야 돼요, 엄마들한테는. 금액이 아무렇지 않다는 거 내 입에서 어머니 월 30만 원에 이런 말 하겠나 싶어서 그때부터 30만 원 좀 버거운데 엄마도 똑같은 생각 한다니까. 나랑 똑같은 생각을 고객이 해요. 내 머릿속 똑같은 생각 고객이. 그래서 내 마음가짐,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정말 해보자는 마음, 그것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건 없어요. 제 비결은 마음가짐이에요. 마음가짐. 그래서 정말 오늘부터 난 채용하고 나 이번 달에 육성지구장 마지막이죠. 정말 열심히 할 거야. 그래서 내가 1년 뒤에는 내가 무언가는 해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박경식 수석지국장님께서 채용실동 1000만원 플랜에서 특히 마음가짐 중심으로 열강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강은 경상총괄단장님이신 남동진 총괄단장님께서 종강사 교원
성장 시스템에 대해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모실게요. 단장님.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앞에 박경신 수석국장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국장님 강의에 여러 가지 우리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피치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셔야 돼요. 교육 B 플랜을 A 플랜, B 플랜 짜는 거, 그리고 월납 3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짜는 거,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박경신 수석국장님이 오늘 고객들하고의 이야기를 풀어갈 때 참 솔직한 것 같아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거죠. 회사가 가져가는 프로세스도 그렇고, 또 우리 고객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쿨하게 쉽게 풀어내는 거, 요거 너무나도 괜찮아요. 그리고, 국장님한테 꼭 배워야 되는 게 여러분들 하나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크로징과 동시에 소개 추천.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죠. 크로징을 했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바로 채용 소스를 가지고 소개 추천을 발굴할 수 있는 부분은 너무나도 중요한 비법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시고, 또 하나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감동한 거는 멘탈이 참 대단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멘탈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마인드, 까짓것 하면 되지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까짓것 하면 되지 뭐라는 이런 것들에 관련된 마인드가 상대방한테 쿨하게 만들거든요. 상대방이 쿨하면 상대방은 가벼워요. 가볍기 때문에 월 30만 원을 쉽게 여러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국장님이 쉽게 하는 것 같지만 많은 연습이 필요했던 거죠. 국장님도 입사해서 지금까지 채용 서류 받는 거 무단정하고 채용 실동으로 풀었을 때 실패 무작정 했겠죠. 그런데 그거를 넘어서다 보니까 오늘같이 여러분 고수가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 꼭 배우시고요. 오늘 제가 마무리로는 여러분들한테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좀 전에 하신 내용 중에서 채용 실동의 중요성 얘기했죠.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 30분만 풀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교원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일은요, 기성전결 조직사업입니다. 조직사업의 지부장님들을 눈에 뜨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리크루팅이라는 거, 이거는 새로운 시장을 여는 거예요. 새로운 시장을 연다는 것은 내 지국의 시장, 내 지구의 시장이 넓어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 교원이라는 회사는 본사를 중심으로 전국구 시장을 가지고 있죠. 자, 대구의 동대구 센터는 예를 들어서 박경신 수석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시장은 동대구 센터의 지국장님들에 비해서 시장이 넓어요. 그 시장이 넓을 수 있는 결정적인 원인은 뭘까요? 결국 리크루팅입니다. 요게 돼야 여러분 뭐가 생겨날까요? 어떤 부분에 성공하려고 하면 많이 해봐야 여러분 비법이 생겨요. 비법이라는 것은 결국 레시피가 있어야 되는 거죠. 레시피는 여러분 경험이거든요. 경험이 여러 번 만들어지면 나만의 그저 고수들이 사용하는 비법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지부장님들이 가져가야 될 가장 중요한 비법, 리크루팅 비법입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원에서 전사 10등 안에 드는 지국장님들 키워드 한번 볼까요? 전사 상위 10등 지국장님이 일 방향 어떻게 가져갈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신규 매출 현황 한번 볼까요? 우리 박경신 지국장님 신규 매출 8,300에 신규 매출 7,500이에요. 이번 달에 8일 동안 영업 중에서 91%가 신규 매출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신규 매출이 91%라는 것은 우리 국장님의 레시피, 우리 국장님이 가져가는 비법은 여러분 신규 고객을 형성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기 여러분 우리 총괄단의 여기 구미센터의 신수인 지국장님 6,100만 원의 매출 중에서 30% 가까이가 신규 매출이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전사 10등 안에 들어가는 지국장님의 전체적으로 신규 매출 현황 어마어마하죠. 여기서 또 하나 이 사람들이 가져가는 비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자, 또 하나 여러분 독보 매출 한번 볼까요?
박경신 지국장님 도포 12건 팔았죠. 8일 만에. 자, 그리고 여기 신소연 지국장님 8일 만에 9건 팔았거든요. 전국에 10명의 상위 우리 고수들의 지국장님들 비법 중에 하나가 또 도포 며칠이에요. 지구장님들 아시죠? 도품 마감 언제 끝납니까? 항상 우리 월 마감 일주일 전에 끝나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원데이까지 날짜 며칠에서요. 한 15일, 10일 정도 넘게 있죠. 그 10일 동안 여러분 도프 12개를 크로징한 거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비법이죠. 업무 등록 한번 볼까요? 전사 10등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업무 등록이 다량의 업무 등록이 들어가 있어요. 다량의 업무 등록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조직을 늘릴 수 있는 모수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지구장님들 1명, 2명 리크루팅 해갖고는 사업을 못 하죠. 1명 리크루팅은 장사를 하는 거예요. 사업이라는 것은 다량의 리크루팅 소개, 여러분 다량의 실동. 여기 기본적으로 보시면요. 1차원 실동들이 벌써 8일밖에 안 됐는데 어마어마하죠. 한번 볼게요. 박경신 지국장님 1차원 실동 여러분 5명 돼 있죠. 그리고 보시면은 신소연 지국장님 또 3명 돼 있어요. 이미 여기서부터 여러분 판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게임하우스는요. 여기 실동에서 차이 납니다. 그러면 지구장님들 어느 관점으로 일을 보셔야 돼요?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거 신규 시장 여는 거, 도프 크루징 하는 거, 그리고 다량의 업무 등록하는 거, 거기에다가 1차원 실동 만드는 거, 여기에다가 마지막 비법은 여러분 뭘까요? 지구장자. 우리 박경신 지구장님이 지구장 숫자가 몇 명입니까? 지구장 숫자들이 많죠? 여기 지구장들 재적 인원들 한번 보세요. 8명이 지구장. 이런 인원들 데리고 여러분 오늘까지 1억 찍겠죠? 우리 국장님 아마 이 강의 지금 듣고 계시는데 오늘까지 1억 찍을 거예요. 그거는 결국은 사람 숫자입니다. 그런데 도구검사 현황 볼까요? 이미 8일 만에 15건, 17건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자, 내가 일을 잘하고 싶으면 고수들이 사용하는 전사 10등 안에 드는 사람들의 비법 뭐였습니까? 신규 매출, 도구검사, 도프를 전문가처럼 풀어내는 거, 그리고 다량의 업무 등록, 지구장 숫자. 자, 우리 지금 현재 지구장님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지금부터 다량의 업무 등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구장 숫자 어떻게 만드는가 이거죠. 자, 우리 리크루팅에 대해 정의 한번 볼까요? 우리 일에서는요, 리크루팅을 해야 되는 이유는 당연하게 가져가야 돼요. 여러분들 이 공간에서 성공만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성공과 성장 두 마리 토끼 다 잡고 싶으세요? 성공은 여러분 일종의 돈 판매 기술이라고 보면 돼요. 성장은 뭘까요? 성장은 사람을 남기는 거거든요. 좀 전에 우리 박경신 지국장님 너무 당당하죠.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굉장히 교육을 하는 내내 여러분 자존감 그레이도 퍼펙트하고 당당하죠. 그거는 뭘까요? 성장과 성종 두 마리 다 가져가죠. 그리고 제가 오늘 놀랐는데 강의를 참 잘하시네 보니까.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볼까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까요?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선생님이 들어오죠. 그러면 처음부터 이 플로 푸셔야 돼요. 우리가 하고 있는 플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인피들이 하는 역할. 이 사람들은 판매 경험하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우리 교원에서는요, 리크루팅 활동 하라고 해놔요. 아까 우리 박경신 지국장님 1차월 딱 바로 실동하는 동시에 소개 추천 받아서 그 사람, 여러분 뭐 안 됐습니까? 꼬리채요. 여러분들이 내리 속에 꼭 가져가야 되는 거는 반드시 꼬리채용에 대한 개념 가져가셔야 돼요. 선생님 때는 판매 경험과 리크루팅 활동 이 두 가지 다 하죠. 자, 지구장은 미니 지국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니 지국장은 쉽게 말하면 뭐합니까? 판매와 더불어서 조직 가동 두 가지 다 가져가야 돼요. 투 트랙으로 가져가는 거죠. 기본적으로 지구장님 리크루팅 활동하고 여기서 리크루팅 활동이라는 것은 선생님 리크루팅 활동과 내 지구장 개인 리크루팅 활동 두 가지를 가져가야 돼요. 그래야 다량의 업무 동력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조직 가동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내 밑에 식구들 1차월짜리도 있고 4차월짜리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쉽게 말하면 2, 3차월 프리시피들도 있어요.
각각의 차원술별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가동을 시킬 것인가, 가동에 관련된 훈련, 또 가동에 관련된 비법, 가동에 훈련에 관련된 경험,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이거를 하라고 여러분 지구장들한테 임무와 역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장은 지국사업준비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국사업준비기관이라는 것은 판을 만들고 내가 지국을 할 수 있는 판을 만들고 그 안에 사람을 여러분 맞춤을 하고 그 맞춤되는 사람들 중에 2차월, 1차월 여러분 그리고 예비지구장 이 깡들을 가동하는 역할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지국장,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국장 되실 거죠? 지국장은 뭐 할까요? 지국장은 100% 조직 사업입니다. 하지만 지국장님들도 여러분 뭐 하러 다녀요? 리크루팅. 지국장님이 가는 모든 상담은요, 99%가 리크루팅으로 전환하는 거야, 하셔야 돼요. 리크루팅으로 전환을 했을 때 아까 지국장님들 비법 뭐였습니까? 신규 매출 70% 들어와 있는 거. 박경신 지국장님 신규 매출 91% 했죠. 그 91%가 여러분 6명의 천만 플랜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이 세 개 직업의 공통점은 뭡니까? 리크루팅이죠. 왜 리크루팅이 공통점일까요? 결국 우리 일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을 남기는 조직 사업이거든요. 조직 사업에 대한 개념을 가져가지 않으면 우리 일은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일은요, 개인 판매만 주력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 남는 게 없어요. 개인 판매만 하게 되면 사람이 허해집니다. 허공에서 일하는 것 같거든요. 영혼 없이 일해요. 조직 사업을 하게 되면요, 알찬 일을 할 수가 있는 게 우리 일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리크루팅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 보는 관점을 달리 해야 되는 게 리크루팅은요, 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리크루팅은 누구와 같이 한다? 내 팀원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리크루팅 소스가 없으면 내 밑에 식구들 리크루팅 소스 여러분 뭐 해야 된다? 열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리크루팅은 아까 우리 박형신 지국장님한테 꼭 배울 게 하나 있었죠? 자, 어떻게 할까? 만남과 동시에 채용 소스 발굴하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사람을 만나면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 사업을 잘하는 사람, 쿨한 사람, 여러분 또 가벼운 사람, 쉽게 말하는 사람은 고정관념이 없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고정관념 이거죠. 리크루팅과 우리 판매 영업은 별개 아닙니다. 이 두 개는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거 투트랙 아니에요. 한꺼번에 하는 거죠. 리크루팅이나 영업은 두 개 다 사람 관리예요. 아까 우리 박경신 국장님 얘기했죠. 사람의 마음을 사야 그 사람한테 1200 플랜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영업이든 리크루팅이든 여러분 두 가지 다 공통점은 사람 관리예요. 사람 관리는 여러분 사람 관리 활동력에 집중하면 리크루팅 되거든요. 그럼 한번 볼까요? 대상자 어떻게 찾을까요? 대상자 찾는 걸 리스트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현장에 나가가지고 내가 현장에 무진해서 소스를 발굴해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 계약 체결로 가는 데까지 시간 걸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방향으로 가야 되죠. 현장에서 내가 무진해서 가져가는 30%, 내가 그동안 일을 1년이든 2년이든 했으면 내가 가지고는 멤버십 고객 리스트 있죠. 그리고 이 멤버십 고객 리스트는 내 것뿐만 아니라 내 밑에 선생님들 고객들까지 찾으셔야 돼요. 자, 이 판을 딱 놓고 앉아서 선생님들하고 고객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여러분 뭐 소개 추천 행사, 도구검사 소개 추천 행사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 뭐 해야 된다? 리크루팅 대상자 찾으셔야 돼요. 리크루팅 대상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한 번 스쳐 지나갔던 사람들도 리크루팅 대상자가 많아요. 그러면 이 리크루팅 대상자는 뭐하고? 팀원들하고 같이 하는 거. 이겁니다. 그러면 나의 리크루팅 고객 리스트와 그리고 내 밑에 선생님들 고객 리스트 두 개를 같이 합치게 되면 대상자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지죠. 자, 이렇게 대상자 점검했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아까 우리 박형신 지국장님 A 분류, B 분류 고객 선별하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도 또한 선별을 해야 돼요. 이 선별을 해서 여러분 뭐 하셔야 됩니까? 만나야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친숙 활동이라는 것은 서면으로 1차 활동하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고객을 만나야 되죠. 일주일에 2번은 리크루팅 활동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고객 대상자가 만들어졌으면 한 달에 여러분 적어도 이 고객을 3번을 만드는 여러분 뭐를 만들어야 된다? 만들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죠. 친숙 활동이 있지 않으면 리크루팅 못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21세기의 빠른 영업은 어떻게 가요? 박경실 수석국장님은 만남과 동시에 리크루팅으로 전환하는 게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친숙 활동 2가지 가져가죠. 처음에 만나서 리크루팅으로 전환시켜 놓는 활동 하나, 그리고 2번째는요, 여러분들 고객 리스트에 이 사람들을 가지고 계속 여러분 무슨 작업, 여러분 계속 서면 활동, 전화 작업 이런 걸 해서 만나는 활동하는 거 하나, 이 2가지 트랙을 가져가셔야 돼요. 자, 어느 누군가가 응소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요, 이거죠. 소스는 고객한테서 나오고, 그리고 또 소스는 선생님들한테서 나오고, 이거를 가지고 내가 선별 작업을 해서, 그리고 서면 활동과 그리고 만나는 친숙 활동, 이 부분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결과는 나옵니다. 딱 결과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바로 그거죠. 여기 피치의 기본은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도구 검사를 통해서 하죠. 도구 검사를 통해서 내가 기본으로 해서 반드시 우리 회사 소개해야 돼요. 오랫동안 이 고객이 남게 되면 특히나 이거죠.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내가 고객한테 서면으로 만나는 약속을 잡았어요. 만나는 약속을 잡아서 고객을 만났죠. 그러면 여러분 책을 팔려고 설쳐요. 책을 팔려고 덤벼들면은 절대 리크루팅으로 만나지 못해요. 내가 배양을 해서 고객을 만나는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피치를 할 줄 알아야 돼요. 10분 만에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피치할 줄 알아야 그 사람이 생각을 해보고 그 사람이 우리 회사에 대해서 이미지가 그려집니다. 이렇게 해야 동반성장이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리크루팅을 어떻게 해야 될까? 스텝 1 활동, 스텝 2 활동, 스텝 3 활동. 이 활동에 대한 머릿속에 개념이 돼야 돼요. 이거를 풀어낼 줄 아셔야 돼요. 이거를 풀어내서 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행동이죠. 생각만 많이 가지고 감정만 가지고 내가 고민만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중요한 거는요. 리크루팅은 반드시 여러분 행동을 개시를 해야 돼요. 자, 이 행동을 개시하는데 내가 주 2에 내가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일요일까지 활동 중에서 과연 우리 지구장님들 리크루팅을 활동을 주 2에 하는가 안 하는가 점검해 보세요. 일주일 내내 리크루팅 활동하면 제일 좋죠. 내가 내 밑에 식구들 데리고 리크루팅과 관련된 미팅을 주 2에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건 지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리크루팅이란 거 제일 중요한 건 행동이죠. 자, 우리 지구장님들, 선생님들 동행가죠. 동행은 리크루팅은 반드시 동행해야 돼요. 왜 해야 될까요? 지구장님 한번 보세요. 선생님이 활동하다 그만두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있는 고객들을 대부분이 다 놓쳐요. 그런데 내가 동행 활동을 하게 되면 어떤 고객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를 알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이 그만둬도 절대로 여러분 그 고객 놓치지 않아요. 그러면 지구장님들이 동행 활동하는 리크루팅은 매니저감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리크루팅을 동행하는 거. 그리고 리크루팅은 반드시 여러분 뭐 적시. 고객을 만나도 기성전결 여러분 뭐 적시 리크루팅을 풀어야 돼요. 그래서 리크루팅에 대한 혜택들 이걸들은요 여러분들 고민하지 말고 버벅거리지 말고 이거 나올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원에서 일에 반드시 필수는 여러분 뭐 리크루팅.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이거예요. 지금 초심 안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안 중요하고요. 독심도 안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뒷심은요. 여러분 뒷심이 중요해요. 끝까지 앉아서 체결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엉덩이 싸움이라는 말이 이 말이죠. 지구장님 보세요. 오늘 내가 리크루팅 중요하다고 얘기했어. 한 이틀 동안 리크루팅 중요하다. 이거는 여러분 무슨 예요? 이건 뒷심 아니죠. 제일 중요한 거 필수 부분 리크루팅은 여러분 끝까지 하는 거 중요하다는 거. 될 때까지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요. 여러분들이 리크루팅 안 하면요. 남이 해요.
자, 아까 우리 박경신 지국장님 하나 사례 설명해 줬죠. 내가 가서 고객한테 풀었는데 이 고객이 벌써 교원 상품 하고 있어. 그런데 내가 말하지 않은 걸로 인해서 남한테 한 거죠. 여러분들이 리크루팅 하지 않으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같은 센터 안에 지구장님, 다른 센터 지구장님이 리크루팅 합니다. 그것도 뭐로? 천만 플랜으로. 자, 그리고 우리 지구장님이 집중해야 되는 건 뭡니까? 승진 예정자. 여러분들 지구장님들 중에, 여러분들 EP들 중에 지금 승진 예정자들 있죠? 이 사람들 데리고 주변 소수 관리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 지국장님이 뭐 승진시키겠지라고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요, 이 사람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반드시 아까 고객 소스 노트 관리 가지고 10명의 고객 소스 받아내야 돼요. 이 받아내서 여러분들이 선별 작업하셔야 돼요. 이래서 이 사람들하고 여러분들이 판을 짜셔야 돼요. 이렇게 판을 짜는 거 부분 하나, 오늘부터 해야 되는 거 이거 하나, 그리고 아까 여러분 멤버십 고객 리스트 가지고 기존 소스 관리하는 거 하나, 요 두 개를 가지고 뭐를 해야 된다? 요 두 개를 가지고 여러분 천만 플랜 짜는 연습, 이거 하셔야 돼요. 천만 플랜은 반드시 연동되는 우리 여러분 도구가 뭐예요? 도구 검사. 여러분들이 꼭 지금부터 전문가가 돼야 되는 것은 CAD-I, CAD-S, ELT. 요 세 가지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20분 안에 끝내야 돼요. 자, 우리 아까 박혜신 지국장님 말씀하신 거 있죠? 도구 검사 엄마들이 30분 이상 못 듣고까지 했습니다. 키워드만 따다다닥 풀고 거기에다가 그 키워드를 교과서 대비시켜 갖고 그래서 아이가 어느 부분이 안 되고 좋아하는가 이거를 여러분 뭐 30분 안에 끝내야 되죠. 그거를 30분 안에 끝내서 천만 플랜이 잡아지면 무조건 여러분 뭐 리크루팅으로. 자, 그런데 특히나 또 신규 도요새는 반드시 리크루팅으로. 자, 깜짝 놀랐죠. 아까 박효진 지국장님 3세 고객 어제 만나서 리크루팅을 1200 플랜 잡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1200 플랜 중에서 3세 아이한테 들어간 상품 중에 저 깜짝 놀랐거든. 코딩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생각에 3, 4세 엄마한테 내가 코딩 팔겠나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박경신 지국장님 아까 어쨌습니까? 가볍게 코딩 넣었잖아요. 이게 내가 심각하게 생각하면 상대방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내 밑에 식구들, 승진 예정자, 특히 이 사람들 주변 소스 받아내는 거, 기존 멤버십 고객 갖고 소스 관리하는 거, 이 사람 가지고 천만 플랜, 가지고 도구 검사를 연동하는 거, 이것만 하면 지국 나가서 제2의 박경신 지국장님, 제2의 신생 지국장님처럼 여러분들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지금 이런 사람들 키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여기에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친절하게 풀었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다른 얘기 안 합니다. 이겁니다. 여기에 있는 승진 대상자. 여기 지금부터 지구장 배출 예정자들. 여기 6월 달에 나갈 사람, 5월 달에 나갈 사람, 6월 달에 쭉 월수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 데리고 우리 지구장님들, 그러면 또 여기에 지금 없는 사람들 만드셔야 돼요. 안동센터의 지구장님들 미리 승진 대상자 만드셔야 돼요. 국대구에 들어와 있는 지구장님들, 방재용 지구장님, 그 다음에 우리 유행영, 여기 검기옥 지구장님 빼고, 그죠? 여기 조원선 지구장님 빼고 나머지들 여기에 배출 대상자 만드셔야 됩니다. 나머지 센터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지금 앞으로 몇 개월 안에, 1, 2개월 안에 지구장 대상자 없으면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지국 사업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금방 만들어지는 게 우리 일이에요. 어떻게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볼까요? 어떤 작전을 짜볼까요? 자,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반드시 우리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지구장님들도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중요한 인맥지도 만들어 볼까요? 중요한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고객 소스와 선생님의 판을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이 판을 읽어낼 줄 모르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학습지 선생님처럼 다닙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금부터 우리 지구장님들 신규 소스를 봤죠? 신규 채용을 해서 리크루팅 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 딱 들어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자, 나를 중심으로, 남동진이라는 선생님을 중심으로 친구의 몇 명 있는가? 친구 고객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친구 고객들을 내가 집중 크로징 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인스타 영업이에요. 간간히 5년 동안 연락 안 되던 친구가 갑자기 내 인스타를 보고 여러분 DM을 보내서 만나자고 하는 사람 많죠?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요즘은 친구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지구장님들 한번 보세요. 지구장님들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 지금 일일이 다 전화 작업하기 미안하고 부끄럽고 쪽팔릴 경우 많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나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인스타 피드 올리는 거 하셔야 돼요. 요거는 다음 파트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내를 중심으로 가족 지인들 얼마만큼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 가지고 어떤 협력자가 있는가 보셔야 돼요. 협력자한테 선생님이든 지구장님은 투자 마인드 있으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소개 추천해주면 진짜로 내가 5만 원짜리 여러분 물품 하나 쏜다든가 그리고 도구검사 2건 소개시켜주면 치킨 한 마리 쏜다든가 그 지역에 가장 유명한 빵집 쿠폰 쏜다든가 이런 것들에서 협력자한테 투자 마인드 이거 심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고객들은 여러분 뭐 소개 추천 행사 아까 좀 전에 똑같은 말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구장님들 밑에 팀원들 이 팀원들 중심으로 반드시 채용자 관리를 꼭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볼게요. 우리 선생님이 선생님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이웃 고객들을 내가 만들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홈파티를 주선하게 되면 되죠. 홈파티. 키트를 가지고 내가 선생님 3명만 딱 모으면 키트 수업을 해줄게. 그 대신 사암전집 한 대씩 지원해줄게. 이렇게 해서 매달 그저 홈파티를 우리가 3군데, 4군데는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홈파티를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선생님 주변에서 살고 있는 곳에 거점무진하는 거예요. 거점무진을 집중적으로 우리 선생님하고 하게 되면 우리 선생님이 우리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고객들한테 알리게 되죠. 그 아파트 주민들한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고 있네 해서 그 사람들 중심으로 홈파티를 주선하게 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가져가는 교훈의 일은 쉽게 말하면 고객을 어떻게 형성을 할까? 선생님의 고객과 우리 지구장님들 고객은 어떻게 형성할까? 내가 가지고 있는 친구들, 가족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이때까지 내가 크로징 했던 고객들, 그리고 내 밑에 선생님 팀원들 중심으로 관리하는 거, 그리고 내 선생님 주변에 살고 있는 지역을, 시장을 넓히는 거, 이런 거를 하려고 하니까 내가 가져가는 전략은 인스타, 그리고 투자, 소개 추천 행사, 그리고 채용자가, 여러보세요. 1차월 채용자가 1차월 실동을 만들어내거든요. 신규가 신규 시장을 불러오듯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관리자, 그러면 여기서 채용자는 우리가 책을 사고 얘가 관리를 안 해서 집에 들어간 사람들도 많아요. 그 사람들도 여러분 채용자예요. 그 사람들도 지금부터 여러분들 다시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홈파티 주선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내가 사업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밑바탕이에요. 이걸 가지고 뭐 해본다? 인맥지도. 어느 쪽에 볼륨이 커지는가 보세요. 이쪽으로 볼륨이 커지는가? 아니면 이쪽으로 볼륨이 커지는가? 아니면 이쪽으로 볼륨이 커지는가를 보세요. 내가 매주마다 어느 쪽으로 볼륨이 커지는 거라 하고 그 볼륨이 커지는 쪽은 여러분 시장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 시장이 열어지는 곳에다가 여러분은 사업의 판을 벌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인맥 지도를 그려보는 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일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전략을 가져가야 되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마지막에 제가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들 우리 일은요. 절대적으로 100% 가능성이 있어서 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일 중에 100% 가능성 가지고 뛰어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까 우리 박경신 지국장님 우리 배울 게 멘탈 탁월했죠. 그 멘탈 중에 여러분 뭐였습니까? 1% 가능성을 갖고 100% 결과를 내는 멘탈이 탁월했잖아요. 그럼 우리 일을 한번 볼까요? 1% 가능성만 있어도 우리는 성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회사가 이거 있지 않습니까? 아줌마들을 모집해서 전문가로 만드는 게 우리 일이에요. 근데 우리 지구장님들 한번 보세요. 지국장님들 한 명 케어하기 위해서 회사가 여러분 지국장님 케어하죠. 총괄단장이 지국장 케어하죠. 팀장님이 지국장 케어하죠. 센터장님이 지국장 케어하죠. 그리고 지역 매니저님이 지국장 케어하죠. 업무 매니저 지국장 케어해요. 여러분 보세요. 지국장 한 사람한테 관리자가 7명이 붙어 있어요. 7명의 관리자가 붙어서 지국장님들 사업을 도와주고 있어요. 우리 지구장님들 한번 보세요. 어느 조직에 어떤 공간에 본사 스텝 7명이 붙어 지국장님 한 명 관리하는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니까 우리 코로나도 이겨낸 거죠. 그래서 우리 일은 1% 가능성을 가지고 7명의 스텝 부서가 붙어서 지국장님 한 명을 박경신 지국장님 같은 사람 만들어내는 게 우리 일이에요. 여러분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한번 재정비하시고 갔고요. 여러분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일은요.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은 아까 뭐랬습니까? 사람을 남기는 게 성장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성장들 리크루팅. 리크루팅 하는 방법 제가 지금부터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성지구장님들 현재 여러분 탈락 제외한 지구장님들 한 명도 탈락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3개월 안에 모든 부분들 우리 지구장님들 승진하시기 바랍니다. 11월 달에 우리 교원 창립 이래에 최고의 여러분 소득의 격차가 벌어지는 게 11월 달이에요. 이 기회 놓치시면 여러분들 반드시 후회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조직 정비하셔갖고 제가 설명드렸던 거 여러분 다시 되새기시고 우리 박혜신 지국장님의 노하우 여러분 다시 한번 되새기기 바랍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단장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1강과 2강을 통해서 PPT와 채용 정리까지 모두 잘 마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죄송한데 잠깐만요. 과장님. 네, 네, 지구장님들 마지막 댓글 남기고 나가라고 좀 해주세요. 네, 다 들으셨죠? 아니. 채팅창에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출석 체크 정확하게 좀 해주시고 지금 닉네임으로 되어 계신 분도 계시고 네, 성함에 성이 없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남겨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모두 고생하셨고요. 과정 정리 링크는 센터장님 편으로 전달이 되었으니까요. 오늘까지 꼭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수료 처리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강의 너무 강사님들께서 감사드리고요. 교육생님들께서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댓글은 각오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각오를 댓글로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